이제 한동훈을 탄핵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면 안 되죠.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즉 알리바이를 증명할 이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CCTV, 자기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 그 다음에 자기 비서관들, 그 다음에 수행원들의 야근 근무 기록, 그 다음에 야근 수당을 지급했을 거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록이 얼마든지 있는데 안 내놓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 기록이 이미 전산으로 다 끝났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지울 수도 없거든,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서부터 더 탐사를 압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장 압박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야? 압박하기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첼리스트죠. 가장 약한 고리예요. 그러니까 첼리스트를 완전히 입을 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HSP님, 네, 감사합니다. 봅시다. 김무성 의원이 2000년, 유시민은 2000년 이후에 자기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 완전히 날조한 거다. 유시민더러 대선 직전에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는 거야. 중국에 가서. 중국의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랬더니 유시민이 이건 완전히 날조한 거다. 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 깨갱하고 뭐합니까? 2003년이네요. 유시민 의원 북접촉설 근거 없는 폭로. 김무성 의원이 공식 사과. 김무성이 개망신을 당한 거죠. 나는 한동훈이 개망신을 당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굽니까? 첼리스트죠. 지금 변호사 외에 누구와도 연락을 못해요. 세상 밖으로 나가기 힘들 것 같아요. 첼리스트의 아우성이죠. 거기에 없었다면 첼리스트가 변명할 것도 없어요. 첼리스트는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거를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비굴한 방식이죠. 이게 한동훈이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 이태원 참사가 냈죠.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망했죠.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그것은 한동훈이에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혹이에요. 그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수사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사를 못하는 거죠. 자, 2022년 10월 7일 날 이 데일리에 한동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약 범죄. 무리를 해서라도 막겠다. 연내 대총 나오나.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 이어지는 기사에서 나옵니다. 10월 7일 이 데일리 기사인데 보세요.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종훈 시대전환이 조종훈이 그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시대를 전환한 게 아니라 태세를 전환했지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이하고 이제 아삼육이 된 거지.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직을 걸고 책임질 의사가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마약류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조종훈이 말했죠. 그랬더니 한동훈이 이렇게 대답했죠. 마약 청조국과 오염국 사이에 중간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최근 4년 새 마약 압수량이 8배 증가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기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건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막는다. 무리를 해서라도 막는다. 그래서 터진 게 뭐예요? 이태원 참사예요. 이태원 참사.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누가 원인을 제공한 겁니까? 한동훈이 아니야? 민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한동훈이라니까? 그러면서 지금 타이밍을 놓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고 마약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을 많이 투입하는 게 길이 될 것이다. 현재 대책을 준비 중이니
진행 과정을 보시고 애정어린 비판을 해달라고 답변을 합니다. 10월 7일이죠. 10월 29일 날 이태원에서 젊은이들 157명이 사망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죠? 너무나 명백하죠.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하나하나 그때 당시 이 법무부에서 마약 이 키트, 그냥 현장에서 바로 마약을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이미 주문해 가지고 뭡니까? 그거를 경찰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이미 다 얘기했죠. 이미 그 증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캡처해가지고 다 올려놓은 걸 저도 그대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태숙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는 쭉 빠지죠, 이놈이? 세 번째는 검찰의 업무 추진비, 출장비,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횡령 의혹이 있죠. 뭐 의혹이 아니라 횡령했어요, 이건. 이건 뭐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타파에서. 검찰 특파기로 기밀 수사, 특활비로 기밀을 수사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 경력금하고 경조사비로 쓰고 무슨 뭐 할 때 쓰고 뭐 할 때 쓰고 그냥 경상비로 갖다 쓴 거야, 전부 다. 아,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러니까 자기들을 캐내는, 자기들의 뒷조사를 하고 있는 더 탐사와 뉴스타파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몇 번씩 하고 뉴스타파도 엊그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전부 다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야? 그걸 빌미로. 이 뉴스타파 압수수색은 왜 했냐? 명예훼손했다고 압수수색을 한 거야.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느냐?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야.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건 아무리 명예를 훼손해도 대법원에 가면 다 무죄가 납니다. 왜? 공직자거든. 고위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판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 언론 자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대법원에서 판례로 판결이 났어요. 공직자에게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아시겠습니까? 명예훼손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다른 걸 가지고 무슨 스토킹이다 뭐 이런 걸 가지고 강진구 기자 더 탐사를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죠. 근데 판사도 아는 거지 이게. 이해하셨죠? 그 대통령은 명예훼손이라는 게 없어요. 대통령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공직자에 대해서 아주 이 가열차게 비판하는 겁니다. 공직자는 자기가 이 유리 어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돼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직에 있는 한, 공직 이전의 것은 그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재명 의혹 수사에 대해서 수사 비례의 원칙이에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비례의 원칙이란 공정성의 원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똑같은 것은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거든. 수사를 해도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수사 비례의 원칙,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럽 연합이 조직을 출발시키기 전에 먼저 조직 설계를 위한 원칙이 만들 때 두 번째 원칙이 뭐냐? 비례의 원칙이에요. 비례의 원칙. 각 국이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르니까 이것을 어떻게 비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한 거예요. 그게 비례의 원칙이죠. 분권화의 원칙, 비례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뭔지 잊어버렸다. 나도. 하도 오래돼서. 하여튼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할까요? 이재명 수사는 완전히 잘못된 수사죠. 이거는 진짜 천벌을 받아야 될 수사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한동훈이 책임져야 돼요. 이 검찰총장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한동훈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수 변호사가 지금은 변호사일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수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양반이 추미애 장관 시절에 뭘 했냐면은 대검찰청에 감찰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윤석열이 감찰 행위를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동수 부장의 이 양반이 판사 출신이거든. 그런데 직무수행을 엄청나게 방해했죠.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 추미애 장관이 이문정 검사를 이 감찰부에다가 인사발령을 냈는데 거기다 수사권을 안 줘. 이문정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되잖아. 감찰을 하려면 수사를 하는 거 아니야. 검사인데 수사권을 안 줘. 감찰부에 갔다고. 그래서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나중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고, 나중에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이 지금 변호사겠지만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됩니다. 법무부령 인권보호수사규칙 제6조에 보면 수사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절제된 수사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의 의미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미 이 판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가능한 한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에 따른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최소 침해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 판례로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대표적으로 잘못된 수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징계 처분 등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과도한 반복 소환, 장기간 수사, 별건 수사, 참고인에 대한 부당한 진술 유도, 이게 모해 위증하라는 거죠. 사적 편의 제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건 인지 안 하고 검사의 구형을 조절한다든지 이감 조치 등과 결부한 진술 유도, 검사실에서의 재소자에 대한 사적 통화와 면담, 음식물 제공,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표적 수사, 하명 수사나 정치적 수사 같은 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검사가 수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제재 또는 법적 효과가 부여될 수 있다. 징계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건 국가가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나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에는 헌법과 법령에 따른 스스로의 한계가 있고 법적 구제와 통제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권보장의 최후 불호로서 3권의 한 축인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진 때인 것 같습니다. 법원도 똑바로 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도 자기 페이스북에 똑같은 지금 이재명 수사와 관련돼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한동훈에게 책임을 물어라, 이런 게. 탄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범죄 사실을 낭독해 피사실을 공표하고 사전 언론 유포를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해 징역 36년 6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등 사법 공갈을 자행했어요.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호언장담을 했던 영장이 기각되자 죄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 영장이 기각되었으면 일단은 죄가 없는 걸로 쳐야지. 피의자 신분이라도 확정된 죄가 없잖아.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거기서 죄가 확정돼야 이 사람이 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판을 열지도 않았고 재판한 것도 아닌데 유죄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발언이고 자격이 없어요. 세 번째, 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수사가 진실을 밝힌다고.
수백 번 압수수색해도 여태 진실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향후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위험한 작태를 과시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완전히, 아니, 이 한 건으로도 탄핵해야 되죠. 이재명 수사와 관련돼서도 탄핵해야 되지만 이 앞전에 했던 그동안의 이야기 전체를 물어보면 탄핵을 몇 번씩 해도 돼요.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뭐겠냐? 인권옹호라도 인권옹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을 가지고 있잖아. prosecution, prosecutor. 이게 prosecution 한다는 게 뭐야? 이게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수사관들이 수사할 때는 인권을 무시하고 수사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범죄를 잡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사관들이. 자기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법률가인, 수사관은 법률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법률가인 프로시큐터가 한번 봐라. 다시 한번.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인간의 존엄성을 건드렸는지 봐라. 그래서 검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검사라는 제도가 그래서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사관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나온 증거들은 증거라고 쓸 수 없다. 그래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하고 판정을 내려주는 게 누구야? 검사란 말이야. 근데 우리 뒤집어 바뀐 거야, 이게. 완전히. 이게 독재 시대부터 이런 꼴이 나은 건데 아직도 못 고쳤다는 거야. 180석을 가졌을 때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쳐서 이 꼴이 된 거야, 이게. 여지껏. 미치겠는 거지. 여섯 번째. 현대차 이명박 BBK 소송, 미국에서 에이킨 검프라는 그 로펌에다가 BBK 소송비를 대납했어요. 누가? 현대차가. 근데 현대차가 대납한 것을 760만 달러인가가 나갔어요. 삼성은 오히려 그보다 적은 600만 달러인가 나갔는데 그 삼성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 760만 달러가 나간 이 현대차가 지급한, 이게 불법이죠, 다. 이 대납한 거를, 그건 이명박이, 개인이 일이었거든. 그런데 이명박 개인이 돈을 낸 게 아니라 누가 낸 거야, 이게. 삼성과 현대가 대신 내줬어요. 당연히 불법이지.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윤석열 엑스파일에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조금 취재가 덜 되진 않았을 텐데 조금 부드럽게 썼어요. 그런데 요 얘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대한민국 엑스파일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요 얘기는 조금 작게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민국 엑스파일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최양기서부터 현대차에 있던 최양기, 또 누굽니까? 그 김동진, 또 정몽구, 그 정의선, 이런 사람들 얘기가 여기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옵니다. 내가 이 책을 보고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부정부패에 쩌들어 있는지, 특히 재벌 기업들의 부정부패. 이것뿐만 아니라 론스타 사건, 칼라일을 통해서 론스타 사건이 그 펀드 1호, 2호, 3호, 4호까지 나오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먹어버렸잖아요.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흥미진진하게, 저도 그 사건을 대강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 사건은 뭐냐? 이거 누가 쓴 거냐? 그것은 김봉미 선생이라고, 최양기, 현대자동차 사장을 했던 최양기의 내연녀로 4년간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내막을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막을 그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한때 베스트셀러로 올라갔다가 그 누구야, 조국하고 조민, 이 두 사람의 책이 베스트셀러로 다시 올라가는 바람에 이 책이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사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썼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아주 칭찬해 줬어요. 내가 이런 정도 글솜씨 있으면은 사실 소설을 써도 되겠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거는 픽션이 아니거든요. non 픽션이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자기가 자료를 축적했던 걸 다 여기다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옛날에 그 더 탐사 이전에 열린 공감 TV 당시에 인터뷰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거기서 다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현대차 이명박 BBK 그 에이킨 건프에다가 준 그 로펌에다 준 소송비 그 대납 사건까지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걱정스러워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김봉미 선생이 다시 또 그 감방에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겸 이 책을 사서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은 뭐 지금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가 그 덮어준 그 소송비 대납 사건, 그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대납 사건, 그 사건을 덮어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과 한동훈이거든. 그 얘기가 다 나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본부장 윤석열 엑스파일은 그 본부장 사건 아니에요? 본인 그 부인 장모 본부장 사건 거기도 쭉 얼개가 나와요. 근데 한동훈 이름은 거기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동훈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실 인사 검증이 문제가 되죠. 이거는 자기 직무거든요. 자기가 인사혁신처에 있던 직무를 그 직무 과제를 자기 법무부로 가져다가 자기가 인사 검증한다고 그러는데 인사 검증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정순신서부터 유인촌까지. 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신원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밴댕이 콧구멍 같은 그 이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 왜 그러냐?